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총체적인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이 있다고 치면, 어떤 상품이 있다고 치면 어떤 상품, X량의 상품 A, 그거와 같이 교환되고 있는 V량의 상품 C, 또는 그거와 같이 교환되는 W량의 상품 D, 그와 같이 또 교환되는 X량의 상품 E, 이런 것처럼 어떤 상품들은 다양하게 다른 상품과 이렇게 교환이 되죠. 등가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교환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마르크가 살던 시대에 예를 들어보면 20엘레의 아마포가 1벌의 상이고 1벌의 상이가 10파운드의 차라든지, 그다음에 4쿼터의 밀이라든지, 이온스의 금이라든지, 0.5톤의 철 등 이렇게 교환이 된다는 거죠. 20LA의 아마포 가치만큼. 그러면 그거를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를 이렇게 다른 상품하고 쭉 이렇게 등가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가치 형태를. 마르크스의 말을 따라가 보면 한 상품의 예를 들어 아마포의 가치는 이제 상품 세계의 무수한 다른 갖가지 요소로 표현된다. 다른 상품체는 어느 것인지 아마포의 가치의 거울이 된다. 그리하여 이제 비로소 이 가치 자체가 무차별한 인간 노동의 은결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왜냐하면 이 아마포의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이제 다른 어떤 인간 노동, 예를 들어 상위의 대상화되든 밀이나 철, 금 따위로 대상화되든 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아마포 20엘레가 금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다른 거는 이렇게 교환이 되죠. 물론 무게는 다르겠지만, 무게나 부피는 다른겠지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르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포라든가 철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데 인간 노동이 대상화되는 거예요. 인간 노동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투입 노동의 가치에 동등하게 교환이 된다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공급 측면의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 와서 평가돼서 비싸게 평가되든지 낮게 평가되든지 그런 거는 전혀 질적인 문제라든지 질이 나쁜 그런 건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투입된 인간 노동이 근데 올바르게 투입된 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막 투입된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투입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마르크스는 어떤 시장이라든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공급자 측면을 반영해서 상품 가치의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M78에 나오는 거 보면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죠. 교환이 상품의 가치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 크기가 교환 비율을 규제한다는 사실이 뚜렷해진다.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공급자 측면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측면을 주장하고, 수요에 의해서 어떤 뭐 가치가 형성되고 평가받고 그런 거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제 논리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계획 경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계획 경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화로운지 모르겠죠. 억압적인지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원하는 물건을 빵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나눠주려면은 수요는 다 있어요. 수요는 다 있어.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수요는 다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알맞게 1인당 다 나눠줄 수 있느냐. 그거에 들어맞는 그런 경제 제도나 경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특수한 등가 형태에 대해서. 왜 특수한, 거라고 붙였는지는 의문이지만, 상의, 차, 밀, 철 따위의 상품은 그 어느 것이나 암호화폐의 가치 표현에서는 등가물로 의미를 지니지만, 또한 가치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이 각 상품의 특정한 현물형체는, 그러니까 철이라든가 철 특정한 거죠. 밀이라든가 밀 특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질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 것을 이제 특수한 등가 형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밀하고 철하고 차나 상이, 암마포 그런 거는 질이 다른 물질이잖아요. 질이 다른 상품인데 상품을 교환하니까 그런 특수하다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구체적인 특징을 갖는 다양한 특징을 구체적인 유해 노동도 이제 인간 노동의 그만큼 다양한 특수한 실현 형태나 현상 형태로만 의의를 지닌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내지만 인간 노동의 투입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총체적인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의 결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의 말에 따르면 첫째, 상품의 상태적 가치 표현은 그 표시 계열의 결코 종결되지 않고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 표현은 계속 A와 B와 교환되고, B는 C와 교환되고, C는 D와 교환되고, D는 E와 교환되고, 그렇게 계속 연결을 만들 수 있죠, 가치사슬을. 그렇게 무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슬은, 연결 사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슬은 지각기 떨어져 있는 다양한 가치 표현을 잡다하게 모자이크해 놓은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셋째죠. 각 상품의 상대적 가치가 이 전개된 형태로 표현된다면 각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 형태와는 상이한 가치 표현의 무한 계열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이제 무한적으로 다 조금씩은 아니고 이제 등가 형태로 교환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좀 지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일반적 가치 형태나 뭐 결국에는 그 모든 가치 형태의 교환은 화폐로 통일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화폐로 통일되게 돼 있는 건데, 화폐로 통일되기 전에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마르크스는 굳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의 최종적 주장은 뭐냐면, 모든 다른 물품들이 어떤 등가로 교환이 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 인간 노동이 거기에 그만큼 가치가 투여됐기 때문에 그만큼대로 교환되는 것이 다른 어떤 시장적 요소, 뭐, 그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가치 판단이 달라요. 그죠? 나는 초콜릿 빵이 먹고 싶고, 나는 슈크림 빵, 나는 그냥 효모, 설탕 없는 빵, 어떤 사람은 소금빵.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버터빵. 어떤 사람마다 다 가치 판단이 다른데, 그거를 마르크스는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냥 빵이면 돼. 다른 건 뭘 따져. 인간의 선호도 전혀 무시하는 제 생각에 이런 게 지옥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의 개인적 선호도를 별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또 정부라든가, 단체라든가, 거기서 딱 정해준 대로 딱 소비해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 100g, 정상적인 밀이라면 100g짜리 빵을 먹으면 어떤 A를 먹든 B를 먹든 C를 100g짜리 빵을 먹으면 100g에 해당되는 인간 노동을 열량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인간을 어떤 기계적인,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그 부품으로 취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에.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네.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천국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충분히 살리고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놀이를 펴야지, 그런 그 인간의 감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계산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한다. 그거는 올바르게 경제학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